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된 뒤 은행권의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5대 은행의 신용대출 10월 잔액은 89조 6,333억 원으로 9월보다 1조 1,170억 원 늘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마이너스 통장 등 생활자금 목적의 대출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봐 늘어난 신용대출의 대부분이 분양계약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택 전월세 전환율이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9월 신고 기준 실거래 정보를 활용해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전체 주택 기준 6.6%로 지난 8월에 비해 0.1%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의 경우 이사철 수요 증가로 전세 수요는 늘었지만 신규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전세값이 안정세를 보이며 전월세 전환율도 떨어졌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는 CJ그룹 계열 상장사 9곳의 전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20조 5,261억 원으로 지난해 말 25조 7,026억 원 대비 20.1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5대 그룹의 올해 주가 성적표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이며 CJ 계열사 9곳 중 CJ 대한통운을 제외한 8곳의 시총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달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가 1년 전 17,000여 대보다 18% 증가한 2만여 대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난달 6,400대를 팔아 1위를 지켰고 BMW가 5,400여 대, 렉서스가 1,100여 대 순이었습니다. 디젤 게이트로 주력 차종이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폭스바겐은 30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등록 대수는 18만 5천여 대로 1년 전 19만 6천여 대보다 5.5% 감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다음 주 우리 시각으로 수요일이면요. 미 대선 결과가 나오고 목요일은 또 옵션 만기가 있는데 다음 주에도 이벤트들이 굵직굵직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주말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방향성을 좀 탐색하면서 횡보를 하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증시 화면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980선 지키고 있습니다. 1980에서 81포인트 사이를 움직이고 있고요. 약보합권에서 현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중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1983포인트로 시작을 했고요. 1985포인트까지 고가를 형성을 했지만 1976포인트까지 한때 198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5거래일 연속 매수세고요. 오늘 980억 원 정도를 사고 있고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매수세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지만 강하진 않습니다. 개인도 소폭 413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1,5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강보합권입니다. 1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중 차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610선, 시가 610선으로 턱걸이로 시작을 했고요. 저가는 605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등을 시도하면서 611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현재 610선을 지키기 위해서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개인은 사고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586억 원 정도 좀 저가 매수에 나선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194억 원 팔고 있고 외국인은 277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5거래일 만에 기관이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도 어제는 샀는데 오늘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네, 우리 증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의 투자 전략 세워보는 리스크 대응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외의 눈으로 시장을 살피는 증권가 5인이 이제 미국 대선 4일을 남겨둔 이 시점에서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리스크 대응 투자 전략 먼저 이들의 한 줄 투자 전략부터 만나보시죠.
네, 먼저 메리츠증권증권 본사영업부의 이재우 차장입니다. 첩첩산중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대응 투자 전략 한 줄 전략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연기금 순매수하는 배당주와 가치주에 관심을 가져라. 연기금이 또 1조 원 정도를 이제 14일부터 매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남겨주신 것 같고요. 하나금융투자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좋은 기업 저가 매수 시작에 때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할 때가 주가가 가장 싸다, 현 가격대는 매력적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입니다. 대통령의 고민, 투자자의 고민이라고 짧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사과를 또 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모습도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 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기대된다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네, 이 5분의 투자 전략 화면으로 만나봤는데요. 이 중에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 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투자 전략 보니까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기대라고 남겨주셨는데 이제는 좀 사봐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말씀이신지 좀 풀이해 주시죠. 네, 제가 지난주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좀 분할 매수 조건 2,000포인트 깨지면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일단, 한 1980포인트 선까지 좀 오면서 낙폭이 어느 정도는 약간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보면 외국인의 매도는 있지만 좀 기관의 매수가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를 약간은 좀 상쇄시키는 모습. 근데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거는 지금 미국 대선인데 지금 미국 대선에서 이제 힐러리와 트럼프의 어떤 표 차이 이 부분이 약간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사실 힐러리가 굉장히 좀 우세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리스크라고 해서 신흥국 리스크가 좀 부각되는 모습.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달러화 가치의 상승, 신흥국 통화의 약세, 신흥국 증시의 어떤 자금 이탈 이런 걸로 이어지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아직 안 된 부분들은 있어도 단기 원체 좀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밑방향보다는 좀 분할적으로 매수 대기를 해서 리바운딩을 좀 노리는 이 전략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몇 포인트냐 이게 한 1980에서 75포인트 수준 사이, 짧게는 75포인트, 70포인트 정도 요 수준 사이에서는 좀 이 주식 비중을 많이 못 담으신 분들은 다시 담으셔도 된다. 아니면 또는 2,000포인트가 깨지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줄여놓으셨던 분들은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늘려가셔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시장 대내외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불안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상 초유의 어떤 여러 가지 좀 루머들, 게이트들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국내의 정치 불안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기업 집단들의 어떤 이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도마 위에 오르게 됐죠.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좀 침체되어 있고 잘 흘러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투자 심리 또는 소비 심리 자체를 좀 악화시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결국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대선 판도인데 이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좀 미국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통화 가치 상승하고 이 신흥국 대비 또는 이머징 마켓 대비해서 미국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미국을 제외한 신흥국들 지금 멕시코하고 중국 쪽에 관세를 많이 부과하게 되면 결국에 그런 부분들이 신흥국 전반적으로 자금 이탈 또는 신흥국 전반적인 리스크 확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신흥국 증시가 좀 변동성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뭐 대한민국도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선진시장으로 편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피해갈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요한 게 이제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이 트레이딩 스트래티지를, 그러니까 트레이딩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느냐, 자문을 해보면 지금 3분기 실적이고 이제 3분기 실적이 끝나고 12월 달 지나고 나면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숫자가 주가의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실적 위주의 선별된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 그것들이 어떤 업종으로 좀 귀결이 될 수 있는가 살펴본다면 역시나 3분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IT 업종 또는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잘 나오고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순수 화학 업종 이런 쪽으로 관심이 좀 증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 봐도 된다. 그리고 IT, 화학 업종, 좀 이제 실적이 좋았던 업종 위주로 이제 한번 접근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이스텍까지 꼽아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마감 전략과 함께 이 업종들 어떻게 또 접근을 해볼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 증가가 좀 나오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이게 결국엔 IT 업종 전반적인 트렌드의 어떤 이 변화, 이런 부분과 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산업 트렌드가 변한다고 하면 그게 뭐 단기간에 끝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가지고 이 트렌드 변화에 있어서 이 장비나 어떤 소재 업체들이 충분히 좀 수혜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은 결국 새로운 트렌드 변화에 따른 수주가 증가하면서 그런 것들의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마진 1분기에는 원유 가격 자체가 원체 좀 낮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크랙 스프레드라고 하는 원유 가격과 가공품 간의 어떤 마진, 그러니까 가격 차이, 이 부분이 굉장히 확대됐었어요. 그래서 1분기도 좋았고 2분기도 좋았는데 이제 그러면 유가가 어느 정도 50불 근처까지 좀 반등을 했었던 3분기, 4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정유주하고 순수화학이 좀 갈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순수화학 쪽 같은 경우, 퓨어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마진뿐만 아니라 좀 수요 확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수요 확대까지 좀 더해진다면 3분기, 4분기까지 실적은 조금 더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4분기까지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는 업종들, 뭐 말씀드렸던 IT라든지 화학 업종들을 조금 더 유심히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제이스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 업체, 부품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이제 IT의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이게 보면 최근에 이제 발주량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슬슬 이제 공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발주가 증가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매출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최근에도 지금 11월 1일에도 이제 700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을 좀 했거든요. 제주장비를.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 이제 발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IT 시장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부분. 가장 먼저 이제 반도체 시장은, HDD에서 이제 SSD로 넘어가는 시장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장비 발주들이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고, 디스플레이 역시도 이제 결국에 OLED 시장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굉장히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IT 시장의 턴어라운드 또는 IT 시장의 어떤 트렌드 변화가 이런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고점 찍은 이후에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분할 매수 구간으로 좀 접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15,000원 부근에서 좀 분할 매수 담으셔도 될 것 같고요. 리바운딩 나오면 한 17,000원 수준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3,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스텍 추천을 해주셨고요. 매수가 15,000원, 목표가 17,000원, 손절가는 13,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인과 함께 꾸려가는 리스크 대응 투자 전략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이 꾸려가는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 마감을 앞두고 저희가 엄선된 종목을 담아드리는 시간이죠. 수익률 높여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의 컬렉션을 열어보기 전에 베스트 수익률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 수익률 탑3입니다. 먼저 3위는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짐의 윤철환 대리입니다. 한샘으로 2.4%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AS에서 홀딩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홀딩을 하니 수익률이 조금씩 오르고 있네요. 2위는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입니다. SO일 4.5% 꽤 높은 수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대망의 1위 꿋꿋하게 1위를 계속 지키고 있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입니다. 우리은행으로 6.9%의 높은 수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장마감까지 1시간 15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 컬렉션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저희가 가져보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구로디지털밸리 지점으로 갑니다. 김기범 대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새로운 종목 공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김기범 대리님의 종목을 저희가 한번 보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네, 김기범 대리 같은 경우엔 테스나 한 종목을 지금 종목 컬렉션으로 갖고 계시고요. 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수익률이 마이너스 5.1%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S에너지 그리고 뭐 테스나 이렇게 있는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률이 좀 떨어져 있어요. 시장 수익률이 워낙에 좀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AS부터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이고요. 하지만 시장 대비는 좀 선전했다고 보입니다. 물론 마이너스긴 하지만, 지금 기업의 상황은 제가 추천드릴 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다만, 불안한 현재 국정이라던가 미국 대선 문제가 지금 워낙 큰 변수기 때문에 이게 좀 예측하기는 어렵긴 하나 저는 여전히 매수는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 유지, 그리고 혹시 없는 분들은 신규 매수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고요. 여전히 13,000원대 저항이 있긴 하지만 단기 목표 13,000원 잡고 돌파 시에는 사실은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예. 테스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하지 않았나라고 또 총평을 해주셨고요. 보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보자. 그리고 신규 진입도 지금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금일 추천 종목은 대원미디어입니다. 네. 예. 예전에 애니메이션 제작, 판매, 그 다음에 캐릭터 같은 것도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완구 상품, 그리고 게임기 닌텐도 유통,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올해 초부터 지금 계속 얘네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는 중국 내 캐릭터, 콘텐츠 사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사실은 하루 이틀에 될 건 아니죠. 하지만 최근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 쪽 모멘텀이 상당히 좀 없어졌거든요. 하지만 이 캐릭터 라이센스를 따내기만 하면은 잘 흥행만 시킨다면은 충분히 좀 돈이 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원미디어, 특히 이번 어려운 장에 제가 꼽은 거는 10월 중에 연기금을 과연 얼마나 많이 샀냐 이런 종목들 찾다가 지금 제가 꼽은 종목이고요. 어쨌든 어려운 시장에서도 가격대가 특히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가격대 박스권을 형성한 종목이기 때문에 대원미디어 사실은 지금 횡보 구간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먹을 건 있어 보입니다. 예. 매수가는 개인적으로 현재 사실 아까 11,500원 정도 봤는데요. 지금 오늘 플러스 냈습니다. 그래서 12,100원 지금 가격도 충분히 적합하다고 보이고요. 매도가는 목표 주가는 13,4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600원 정도고요. 사실 최근 같은 경우는 지금 종목의 좋고 나쁨보다는 가장 큰 변수가 시장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소급 중심으로 좀 주가가 이탈하지 않는 종목들이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대원미디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가격이 12,1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목표가는 13,400원인데 매수가보다는 조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 정도 가격도 매력적인가요? 차라리 아까 좀 장 초반에 빠질 때는 좀 걱정을 했지만 하나 확인한 거는 오늘
빠질 때도 그전 저점 11,500원 정도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조금 뭐 몇백 원 더 반등이 나왔지만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보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 이 종목은 현재 횡보 다 대신 좀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위에 박스를 보시고 대략적으로 한 13,400원대 뭐 300원대 보시고 매매하시면은 뭐 큰 문제 없이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박스권 매매를 해보시면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대원미디어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 컬렉션 함께했고요. 유한타증권 구로 디지털밸리점의 김기범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종목 컬렉션까지 숨가쁘게 일부를 쭉 달려왔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요. 오늘장 이슈 대내외 불안 및 다음 주 대응 전략 저희가 직접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칼럼에서는 시장을 짓누르는 불확실성과 증시 환율 흐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님 직접 출연하셔서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핫이슈 종목은 주식탐탐 이재무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기후협정 발효 관련 수혜주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